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제1이라고 하는 겐다이 아트페어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당일치기로 요코하마를 다녀왔습니다. 겐다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키아프 정도 되는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준이네요.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저는 딱 어제 토요일에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한 17분 정도 되는 영상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음소거 하시고 현장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뭐 사실 이 해외에서 하는 아트페어를 제가 그동안 참여를 해본 게 영국에서 하는 프리즈, 그리고 홍콩에서 하는 아트바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진행하는 겐다이 아트페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이 세 가지의 아트페어를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국에서 진행했던 프리즈 같은 경우가 이 전체적인 제가 다녀온 아트페어 중에서는 단연코 여러모로 1등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규모 면에서 1등이었는데 이 런던 프리즈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런던 마스터와 런던 프리즈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런던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오래된 걸작들 있잖아요. 그러한 작품들이 쭉 걸려 있는 게 런던 마스터였고, 런던 프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오는 그러한 프리즈처럼 약간 지금 세대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나 좀 이런 거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대 갤러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규모냐면은 한 각각의 전시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키아프를 각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리고 위치도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규모면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홍콩 아트바젤이었는데 아트바젤 또한 뭐 같은 공간에서 진행이 됐지만 총 3개 층으로 나누어진 그러한 전시였고 뭐 약간 성격은 프리즈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했는데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홍콩 위주의 좀 갤러리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고 동남아 그리고 동아시아 좀 위주의 갤러리들이 좀 많았던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홍콩 아트바젤 같은 경우는 만약 간다고 하면 한 번 더 갔다 올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가 이번 겐다이 아트 페어였는데, 겐다이 아트 페어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기대치가 조금 많이 높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런던 프리즈랑 홍콩 아트바젤 같은 경우는 이런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겐다이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 유명한 갤러리들이 주로 좀 참여하고 한국 갤러리들을 좀 갖고 좀 이런 세계적인 좀 갤러리들의 참여는 홍콩 아트바젤보다 조금 적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올 만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갔다 올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또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 거긴 한데 이것만 보기 위해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는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요코하마에서 이 아트페어를 보자마자 바로 롯본기로 넘어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하는 또 다양한 미술관과 갤러리들을 또 방문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2차 브이로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무래도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좋은 갤러리들하고 좋은 작품들이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탕 갤러리죠. 탕 갤러리는 뭐 우리나라 갤러리고 우리나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갤러리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친숙한 갤러리 중에 하나인 거죠. 우구건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50호 하나, 100호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고 얼마 전에 롯데 그 제2 잠실 롯데월드에서 진행을 했던 윤엽 작가님의 작품이 또 이렇게 있었고 디리니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구건 작가님이야 뭐 당연히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워낙 많긴 하고 하지만 이 윤엽 작가님 또한 일본에서 또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SBI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옥션, K 옥션 같은 옥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엽 작가님의 작품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기 에드가 작가님의 드로잉 작품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바깥쪽에는 에가미 작가님 작품 그리고 정광영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간 날은 뭐 VIP 날도 아니었고 일반
관객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확실히 일본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만큼이나 미술에 관심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 게 관객에서도 그렇게 좀 적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면에서는 조금 아까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키아프 같은 경우가 이제 코엑스를 두 홀을 빌려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겐다이 아트페어를 참여를 해 보니까 그냥 한 홀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이게 요코하마에서 진행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안 다녀오신 분들은 좀 지리적인 것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어제 저의 루트가 어땠냐면은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네다라고 하는 도쿄 공항을 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한 인천공항쯤 될 거예요. 그럼 요코하마가 어딨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수원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천에서 수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요코하마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봤는데 이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도 물론 유명한 관광지이긴 하나 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크게 막 뭘 즐길 게 있진 않아요. 뭐 요코하마 미술관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좋은 것들이 저기 도쿄 중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도쿄 중심 롯본기를 또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롯본기를 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수원에서 명동을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그쵸 좀 거리상의 좀 그런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화랑 제2미술제가 수원에서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 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솔직히 딱 가기에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양한 좀 이런 문화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갔을 텐데 그래도 좀 거리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원래는 요코하마만 갔다가 이제 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본까지 당일치기를 하러 갔는데 그죠? 그런 걸 또 하는 게 또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본기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요 요코하마까지 찾아와서 아트페어를 즐기는 모습들을 봤다. 그러니까 일본도 확실히 사람들이 그림에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들을 쭉 보아하니 확실히 그 느낌이 주는 게 있어요. 프리즈가 주는 느낌, 아트바젤이 주는 느낌, 겐다이가 주는 느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프리즈, 런던 프리즈를 제가 봤었을 때는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큰 작품들이 좀 간간이 있고 여기 겐다이 같은 경우는 50호, 20호, 30호 이러한 느낌들이 있는데 런던 프리즈 갔을 때는 진짜 최소가 100호였던 느낌이에요. 100호, 100, 150호, 막 진짜 200호, 막 이러한 그림들이 구상도 아니고 막 추상들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어야 되나 뭔가 움츠러들고 되게 힘든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홍콩 아트바젤로 넘어가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래도 평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좀 그동안 이런 온라인상이나 영상상으로 봤던 그림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아트바젤은 좀 숨은 쉴만하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겐다이 이 아트페어는 그 홍콩 아트바젤보다도 조금 더 숨이 트일 만한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더러 이제 초보 컬렉터님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니까 제 채널은 해외에 아트페어를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혹시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우선 저의 취향을 반영한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EPL 경기도 볼 겸 유럽으로 간다가 우선 제일 순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홍콩으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여행도 즐기면서 보련다라고 하면 홍콩 아트바젤 그래서 런던 홍콩 아트바젤 그 다음에가 겐다이 아트페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겐다이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어떠한 작품을 샀어요. 그게 만약에 겐다이 아트페어에 걸린대. 그러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당일로 이제 두 번은 더 이상 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페어가 아쉽다, 뭐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가기에는 솔직히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었다. 근데 뭐 1박 2일 여행 겸 뭐 2박 3일로 간다면은 당연히 가실 만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인데 보통은 저는 그동안 원화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화로 이렇게 작품
작품들이 몇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거 좀 업어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화로 그 비행기에 핸드캐리가 가능한 게 10호에서 한 15원 정도까지가 핸드캐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물론 판화라서 저렴하긴 하지만 이걸 만약에 핸드캐리가 아니라 배송비까지 하면은 판화로서의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얌전히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눈적인 약간 자극을 많이 받고 싶어서 겐다이에 갔었는데, 그래도 좀 자극적인 작품이 저에게는 한두 작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만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일본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가 갤러리 관계자분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갤러리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작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들은 또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서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제 7월에 어반 브레이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키아프랑 프리즈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글쎄요. 이제 제 생각인데 이 7월 달 그리고 9월 달, 특히 9월 달 키아프와 프리즈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하반기 미술 시장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번 상반기, 중반기 전체적인 아트 페어를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이들 컬렉터 분들이 실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실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는 뭐 작품적인 것도 있기도 물론 하겠지만, 전체적인 좀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을 드러냈던 컬렉터 분들이 실제로 많았는데, 이번 키아프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실제로 이런 세컨더리 시장, 리세일 시장을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지금 9월, 7월 그리고 그때 키아프와 프리즈 때 작품을 살려고 실제로 자금을 좀 아껴두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은 거 보면은, 그때 한번 미술시장이 한번 좀 반등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옥션만 보더라도 나가는 작품 빼고는 그렇게 비딩이 좀 원활하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교했을 때는 비딩이 조금 확실히 늘어나긴 했거든요. 실제로 뭐 예전에는 그쵸, 정말 한창 안 좋을 때는 위클리 옥션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가 다 유찰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유찰보다는 입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난 거 보니까 미술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앞두고 있는 전시들이 재미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국원 작가님도 전시를 앞두고 있고, 김선우 작가님도 전시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젊은 좋은 작가분들이 또 전시를 앞두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미술 시장이 또 활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에 이제 여의도에 아쿠아리움이 없어지고 퐁피듀라고 하는 미술관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이건용 작가님이 2025년에 개인전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재미난 또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미술 관련한 절세 특강을 잠깐 듣고 왔는데, 거기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된 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궁금했었죠. 실제로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러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는 1991년도쯤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브랜드였겠죠. 근데 91년도에 이제 샤넬이 들어오고,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잘 몰랐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명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도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도가 이제 젊은 컬렉터 분들이 다수 참여를 이제 하게 됐던 그러한 시기가 됐고, 앞으로 미술 시장은 점점 더 커나갈 일만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이제 유입된 사람 중에 하나고, 물론 그때 유입됐던 미술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요즘 많이 빠지기는 당연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술 시장이 이렇게 점차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작가들의 작품도 점점 알게 될 거고, 컬렉터들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얘기하면은, 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컬이라고 하는 카페에 좀 재미난 글이 올라왔는데,
약간 그런 글이었어요. 요즘 젊은 컬렉터들 너무 미술을 투자자로 좀 바라보는 거 아니냐.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보유하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찬반이 좀 일어나는 그러한 글이었는데 뭐 꼭 미술 작품을 오랫동안 보유해야 진정한 컬렉터냐, 뭐 작품을 투자자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컬렉터가 아니냐, 뭐 컬렉터라는 건 무엇이냐, 뭐 컬렉터라고 하는 게 꼭 작가를 후원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뭐 컬렉터인 거냐, 뭐 등등등등. 뭐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했는데 또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 이제 컬렉터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정확히 뭐 사전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작가를 후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누구는 그냥 작품을 소장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자의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주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보문고 같은 곳인데 거기랑 장팔 작가님이 또 이렇게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난주카에 저렇게 장팔 작가님의 전시가 뭐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주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작가님들하고 콜라보를 또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뭐 장팔 작가님 그리고 화야 작가님이랑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죠?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에 알던 컬렉터 분들을 만나면은 이게 뭔가 더 반가운 느낌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해외에서 혹시나 저 만나면은 꼭 인사를 해주세요. 요 작품이 저는 이번 페어에서 좀 가장 느낌 있게 보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쭉 그려놨는데 이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느낌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좀 그런 문제 아쉬운 것 같고 저도 이제는 뭐 그동안 책으로서 좀 공부하긴 했는데 미술사에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뭐 컬렉팅을 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저는 투자적인 관점을 조금 더 많이 보기는 하나 이런 좀 해석적인 부분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도 함께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미술사 공부도 하고 그러한 컨텐츠를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좀 올릴 예정이긴 하니까 많은 분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술 일본 이번에 저 솔직히 도쿄 처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를 여기저기 좀 당일치기로라도 갈 수 있는 좀 곳을 다녀왔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처럼 깊이는 없지만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저의 긴 얘기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트페어, 많은 전시 소식, 그리고 많은 경매 소식, 뭐 그리고 많은 이러한 작품에 관련된 소식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나먼 일본에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해외에 가서 또 뵙도록 할게요. 끝.